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 사주가 누구냐 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치에 있어가지고 지금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민주당과 통합당의 어떤 싸움이죠. 그죠? 지금 선거에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 선거에서 물론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개인주의보다는 당의 인기도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이제 집권당이니까 여당이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코로나 어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죽을 서고 있다고 민주당이. 그러면 우리가 50대 50으로 선택을 처음에 출발을 했다가 한 사람이 인기가 나쁘면은 자동적으로 그 인기가 반대급부에 대해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는 인기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어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왜 그러면은 인기가 떨어지고 여기도 인기가 떨어지면 중간에 우리가 공백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중도락해요, 이거를.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누가 그놈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중도가 이제 중간치기가 이제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 개념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한쪽의 인기가 완전히 하락을 하면은 한쪽이 조금만 잘하면 인기가 올라가겠죠. 네. 인기가 올라가지 못하는 어떤 부분은 당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당의 주축은 누구예요? 대표죠. 네. 대표가 어떻게 무능하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개개인의 어떤 인격은 굉장히 높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봤을 때는 그 문제는 모든 게 회사에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대표이사가 지는 거예요. 당의 책임은 누가 짓는다? 당대표가 되죠. 지금 이게 이제 통합당의 대표가 누구예요? 한교안이죠. 어떤 개인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학부형이 제일 원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좋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 좋고 또 안정된 어떤 위치를 가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은 자기 개인주의에 어떤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개인주의보다는 통솔력이 있는 어떤 별도의 사람이 있잖아. 우리가 이제 이순신 장군도 보면은 통솔력이 좋으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한교안의 어떤 처음부터 이제 제가 그 사주상으로 봤을 때는 정치하고 안 맞다고 그랬다고. 네. 정치가 아니고 행정 체계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한교안이 너무 그냥 대안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교안을 선택했는데 사주상으로 보면은 한교안이가 아니다라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입장할 때부터 그냥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욕을 바가지도 얻어먹은 적이 있지만 우리 이제 사주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정이 어떻다 하더라도 사주는 결과잖아요. 그죠? 결과가 맞지 않는다든가 하면은 그건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가정이라는 것은 변수라는 게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 지금 63세 이제 남자가 누구냐 하면은
고승국이에요. 이분이 이제 한교안 친구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뭐냐 하면은 본인이 이제 정치평론가라고 그러죠. 자, 평론가는 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자, 비판하는 것과 이제 어떻게 좋게 얘기하는 평론을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자랑할 수 있는 장점을 50%, 단점을 50%를 이야기해 줬을 때 그제서 이제 우리가 판단은 누가 해야 돼요? 듣는 사람이 해야 하는 거예요. 판단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단점은 전혀 없고 무조건 장점만 얘기한다고. 장점 또 어떤 거짓말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시켜도 그럴듯하게 하면은 판단하기가 힘드는 어떤 부분이 또 나타나잖아. 네. 그러면 정확한 어떤 정치평론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국민들을 듣는 어떤 국민들을 개돼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밥만 주고 그냥 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개는 뭐야? 주인을 따르는 것은 뭐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정치평론가가 아니고 평론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대상이 돼야 돼요. 뭐 이거 얘기한다고 막 그냥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국민이 잘 뽑으면은 편안할 거고 우리가 이제 잘못 뽑으면은 이제 또 고통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보자고. 이 사주는 무슨 사주예요? 이 월지에 이제 묘가 인수가 돼 있으니까 일단은 뿌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 묘목은 뭐예요? 목 생활을 못 하잖아. 목 생활을 못 하기 때문에 노력은 하나 결과가 없는 어떤 부분이에요. 노력은 하나 결과가 부실하다. 자, 이게 부실하지 않고 하려면 뭐예요? 인목이라든가 이렇게 왔으면 굉장히 뭐예요? 목생활을 정확하게 해서 주관이 있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결과적으로 이 술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인원술로 화로 가야 돼요? 토로 가야 돼요? 유로 가야 돼요? 유가 더 강하죠? 네네. 그러면 이 사주는 뭐예요? 정화에 유가 많으면 유금이 많다. 신유 술도 되고, 그죠? 만약에 이게 인목이었다면은 뭐예요? 화기가 아니라 신앙 제왕이 돼버리는데 이 묘목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제다신약으로 가버려요. 제다신약의 어떤 특징이 뭐예요? 일확천금, 돈에 눈이 먼다. 또 제다신약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은 제다의 어떤 특징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일확천금을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하고 조금만 연관돼도 누구 안다. 내가 뭐를 했다 하고 자기 PR을 엄청 하는 거예요. 자, 언제 나도 누구 안다 해가지고 전화 안 오면은 그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와 다름없다. 그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제 그 사람하고 너무 친했다. 내가 어떤 부분이 되니까 그 사람하고는 너무 이러한 부분이 내가 너무 아니까 니한테 자리를 하나 줄 수가 있다 하는 어떤 착각을 빠지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포장을 잘하는 거예요. 그죠? 포장을 해가지고 결국 상대를 뭐예요?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함으로 해서 뭐예요? 상대의 피해를 주게끔 돼 있어요. 지금 한교안 대표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 뭔가 이거 저거 국민들은 그냥 답답해 하는데 무슨 말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 막 작전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전투에서 싸우면 되잖아요. 작전의 어떤 개념이 모르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시기가 나는데도 비판을 할 게 아니고 계속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거는 국가적인 한 사람의 몫이 아니잖아요. 5천만 인구가 지금 배고파 죽어가는데 잘하고 있다. 희망적인 게 우선 우리가 이제 새마을 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직접 네 아까를 끌고 작업복을 입고 힘들고 땀을 흘릴 때 그때 비로소 너도 조금 있으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하는 희망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죠? 네. 근데 지금 아무 반응도 없는 상태에서 좋다 앞으로 잘 될 거다 뭐 이길 것이다. 물론 지금 이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죠. 그게 한교안의 어떤 지도력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어떤 실수로 인한 그냥 어부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도력이 좋아가지고 했다. 지금 개판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난세 영웅, 뭔가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어떤 지도자가 돼야 난세 영웅이 되는데 이분은 너무나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 정화라는 자체, 기토라는 자체가 말이 이제 너무 화려하잖아. 말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이게 졌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거냐. 뭐, 자기가 책임지고, 진짜 목숨 걸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이 뭐예요. 난세 영웅을 이끌고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어떤 비판의 대상은 지금 현재 신유가 되니까 전부 다 제다신양. 눈앞에 뭐 보고? 돈을 바라보고 지금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자가 오니까 제살 태안경 잘못하면은 올해, 내년에 계속 뭐예요? 그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요. 그죠? 왜? 제살 태안경은 뭐다? 우리가 강금 생활이라는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상식 태왕과 또 뭐예요? 제살 태왕경. 그게 이제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모종의 어떤 부분이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평론가, 직업의 어떤 평론가라면은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의 한 사람 몫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5천만 인구를 살려야 되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업 정신이라는 자체가 자기 설령 한다 하더라도 직업 정신에 투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사주에 대한 어떤 직업이 있다면은 있는 그대로 절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상대한테 판단하게끔 만들어주고 상대의 어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을 공부해야 돼요. 네.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보다 더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열심히 경험하고 열심히 뭐예요?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네. 네.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